안녕하세요, 숙명여고 친구들. 첫 시험 보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시험을 분석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 기말고사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전형적인 숙고 스타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킬러 문항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어려워서 이거 진짜 새로운 유형이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힘들었다라고 느낀다면 아마 시간 때문에 그리고서 준 킬러 문항을 많이 풀어보지 못했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시험은 뭐 특별한 문제가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요. 뭐 제일 수업 교재에서도 적중률이 좀 높았었던 편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요거는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프린트 변형 문제가 6문항 나왔어요. 원래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셨다. 그리고서 마지막 변별 문항은 4개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14번 같은 문제도요. 14번이면 사실 변별 문항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하지만 뭐예요? 우리 특별한 거 있나요? 아니죠. 되게 많이 봤던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네, 제 과제집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있었고, 그리고서 단답형 6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요거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 교재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뭐 서로 다른 4개 1차식의 곱수로 인수분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건 같아요. 새로운 유형이나 아이디어가 있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준킬러 문항을 조금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프린트 변형에 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단은 9번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몇 번이죠? 1번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다. 근데 이번 프린트 변형은 완전히 숫자 변형만 있다라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시켰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원래 프린트 변형 문제에서는요. 3개의 항이 있었다면 4개의 항으로 넘어가가지고 친구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지만 못 봤던 유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서 13번 유형도 당연히 프린트 변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5번도 사실 뭐예요? 프린트 5번에 대해서 변형을 시킨 거겠죠. 그럼 사실상 킬러 문제에서 되게 많이 변형이 됐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자, 단답형 5번 같은 경우에서도요. 사실은 이거 뭐 한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였죠. 이건 사실 제가 프린트 변형 문제로 제공했던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당연히 프린트 변형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요. 프린트 변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원래 같으면 약간 숫자 변형 문제들도 나왔겠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변형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숫자 변형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형 문제까지 풀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 킬러 문제를 대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 문제를 다 건드렸으면 안 됐어요. 세 문제를 조금씩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풀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면 1등급 컷이 2개 정도까지로 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문제라도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5년 시험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단원별로는 골고루 나왔어요. 행렬이 조금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골고루 내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래서 변별 번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보이는 게 경우의 수에서 오히려 그렇게 킬러가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그럼 프린트 연계 문항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온다 했었잖아요. 이때도 정말 3문제 정도 변형이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변형을 할 수 있겠죠. 8번 같은 경우 행렬에서 하나 변형이 됐었고요. 이때는 단순 숫자 변형이었어요. 그리고서 9번 같은 경우에서도 요거 보면 프린트 변형인 거 알겠지? 라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난이도를 조금 쉽게 변형을 했습니다. 요 케이스는. 단답형 3번 같은 경우도 완전히 똑같이 변형을 했었다.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시험에 뭐가 중요했었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시간 분배가 중요했어요. 경우의 수에서 되게 많이 아이들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방부등식에서 계산량이 더 많았다. 그래서 방부등식에서 틀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첫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행렬 너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본 유형만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의 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꼼꼼함이 당연히 필요했던 시험이에요. 하지만 작년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경우의 수가 이번에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올 거다라고 확신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반드시 잘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점수가 까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함이 필요한 단원이니 요거는 이번에 잘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 수업에 관해서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원별 과제집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 교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학생 개별적으로 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뽑아주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 살짝 더 세분화된 유형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세분화된 유형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이들을 오답을 잘 철저히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풀었을 때 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유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을 알 때까지 반복 학습시키고 있다. 그리고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문자까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손글씨 해설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간고사 때도 나갔고 이번 기말고사 때도 24년과 25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손풀이 해설집 줄 거고 그럼 이거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팁을 적어놔요. 그럼 요 팁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변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변형이 총 3세트가 나갔었고 그리고서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원본 문항에는 항상 손풀이 해설집 달아주고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 문항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관한 것까지 제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중간고사를 조금 못 봤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 중간고사를 좀 잘 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제가 성적 향상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25년에 실제 작년에 애들이 실제로 성적 향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85점 맞았던 친구. 이 친구는 이때 당시엔 2등급이었겠죠. 왜냐하면 이때에도 92점인가 해서 1등급이 끊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등급이었는데 100점 맞아서 1등급으로 점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74.6이었어요. 근데 84.6까지 이렇게 올렸었고 이 친구 60점에서 76.2점까지 잘하는 친구들만 성적이 오른 겁니까? 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거 케이스도 보여드린 이유는 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실수가 많았던 친구들도 실제 기말에서 이렇게 점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조금 궁금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5월 3일과 5월 5일 특강 열고 있거든요. 요때 한번 참여해가지고,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요런 거구나. 나랑 한번 맞겠구나라는 걸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1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 단어는 경우의 수예요. 제가 사실 확통 전공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자가 알려주는 5개념 없는 개념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5개념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쉽게 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5개념 없는 거를 제가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문제풀이에 이렇게 적용돼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테스트랑 과제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회차는 2회차인데요. 1회차 때는 순열에 대한 핵심 테마 그리고서 순열에 대한 당연히 개념 수업 이렇게 나갈 거고 2회차는 조합에 대한 핵심 테마 그리고서 개념 수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친구들 처음 시험 보느냐 너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떨렸을 텐데 시험 보는 거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잘 봤든 아니면 이번에 못 봤든 1위 1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말 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